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44쪽부터 내용 정리 한번 하시라고 선생님이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과학에서 일을 한 경우, 자, 우리는 뭐 업무를 보는 거 선생님처럼 이런 걸 일을 한다고 하지만 과학에서 일이라는 것은, 자, 일이니까 W로 쓰고요. 일이라는 것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냐?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을 줘서 어떤 물체의 이동 거리가 생겨야 돼요. 자, 다시 써드릴게요. 힘을 줘서 이동 거리가 생기면 그걸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수레를 민다. 그러면은 수레를 밀려면 이쪽에서 힘을 줬어요. 그래서 수레가 띵띵띵 가가지고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가 S만큼 이동했어. 그러면 이거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체가 바닥에 있었는데 이 물체를 H만큼 들어 올렸어. 그러면 이동거리가 H가 되겠죠. 이것도 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 뭐 던지거나 뭐 그런 것도 다 일이라고 하죠. 뭐 어쨌든 일을 한 경우는요. 무조건 힘이 있어야 되고요. 이 곱하기잖아요. 이동 거리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이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제 과학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뭐냐면요. 우리가 벽을 밀었어. 그러면 힘을 작용했죠. 엄청 막 무거운 벽을 밀었어요. 열심히 이걸 밀었어. 근데 얘가 꼼짝도 안 했어. 그러면은 힘은 줬는데 이동거리 S가 0이 돼버리죠. 그러면 0이죠. 그러면 일은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을 작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얼음판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던 애가 쭉 등속 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등속 운동하는 애는 거리 S는 생겼는데 힘은 제로예요. 이런 경우는 F가 제로니까 여기에 제로 들어가면은 1도 제로가 돼버리죠. 그죠? 이런 경우에도 일을 하지 않은 경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힘을 줘서 어떤 물체를 들고 있어요. 근데 물체를 들 때는 일인데 들고 있는 이 정지 상태에서 내가 이걸 들고 내가 위로 힘을 작용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걸 들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했다. 라고 하면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뭐 벡터 같은 거 배우면 나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게 수직일 때 힘을 작용한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 과학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여기서 나왔지만 일의 양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일은 힘이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과 거리가 있어야 되고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뉴턴을 쓰고요. 그 다음에 거리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미터를 씁니다. 근데 맨날 이제 그럼 곱하면은 단위가 뉴턴 곱하기 미터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계속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의 단위를 따르게 정의해줘요. 그래서 얘 이름이 라지 J로 쓰고요. 그걸 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은 힘을 주었을 때 같은 힘을 주었어. 힘을 만약에 뭐 10N을 줬어요. 그런데 거리가 1m, 2m, 3m 늘어나면 일은 10줄, 20줄, 30줄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일의 양이 크다. 그 다음에 같은 거리를 움직일 때 같은 거리 만약에 1m를 갔는데 F가 10N, 20N, 30N 가는데 거리는 계속 1m예요.
하면 10줄, 20줄, 30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작용한 힘이 클수록 한 일의 양은 많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수레에 힘을 20N을 줬고요. 그 다음에 S는 5m예요. 그러면 W는 20 곱하기 5죠. 그리고 단위는 줄을 써주면 됩니다. 자, 여러 상황 중에서 한 일의 양이 0인 경우 노트북을 선생님이 들고 복도를 걸어갈 때 노트북에 대해 한 일은 제로죠. 그리고 벽을 밀었는데 움직이지 않을 때 벽이 한 일은 제로가 됩니다. 자, 45페이지로 갈게요. 자, 45페이지에 이거는 이제 그 일과 에너지의 관계인데요. 여러분은 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일을 할 때 에너지가 드니까 비슷한 개념으로 이미 쓰고 있고요. 단위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일, 즉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네 둘의 단위는 줄로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하겠다. 자, 역도는 역기를 들어요. 그러면 일과 에너지 사이의 전환 과정은 뭐냐면 역도 선수가 힘을 주어 힘 F를 줘서 높이 H만큼 들어 올리는 이 일을 해서 역기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너무 굵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쇼트트랙에서는 먼저 달리던 선수가 뒤에 기다리고 있던 릴레이 선수의 뒷선수의, 그러니까 순서가 뒤인 뒷선수의 등을 밀어주었다. 그러면 앞 선수는 힘을 주어 네,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힘을 주어서 등을 밀어준 거리, 그러면 힘을 주어서 등을 밀어준 거리, 이만큼 일을 한 거죠. 뒷선수의 속력이 빨라져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해줬어요. 자, 스포츠 경기 위에 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는 많죠. 자전거를 페달을 돌리면 이게 밤에는 빛 에너지도 되고 운동 에너지도 되고 우리 바퀴가 굴러가니까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많죠. 그거는 에너지는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일과 같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동차 연료는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실 화석 연료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바람은 풍력 에너지. 에너지의 크기는 물체가 그래서 결국 일을 얼만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양이 되겠죠.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경우는 이제 높은 곳에 있는 물, 얘가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수력 발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된 전지도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전기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얘가 어떤 기계에 넣느냐에 따라서 시계를 가게 할 수도 있고 면도기를 돌리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감긴 태엽, 태엽을 감는 일을 해줘서 이 일을 한 게 태엽에 저장되어 있죠. 그러면은 얘가 다시 조금씩 풀리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나 뭐 이런 걸로. 움직이는 자동차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에너지의 단위는 그래서 일의 단위와 같은 줄이다. 일과 에너지의 관계는 물체가 다른 물체에 일을 해주면 그러니까 이 물체 A라는 물체의 입장에서는 다른 물체에 일을 했으니까 자기 에너지는 감소하죠. 그러면 B라는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떨어지는 돌의 입장에서 말뚝을 박아버리면 돌은 에너지가 감소하고 말뚝의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얘는 증가. 이렇게. 그 다음에 돌을 들어 올리면 돌이 여기 있었는데 이 돌을 들어 올렸어. 그러면 얘는 H만큼 높아졌으니까 9.8 mH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로 갈게요. 자, 에너지는 이겠죠?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어떤 150줄의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외부에 50줄의 일을 했어요. 다른 요인이 없는 한 이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150에서 50을 빼서 100줄이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경우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드라이기가 열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서 그게 막 돌죠.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말라요.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로는 선풍기를 돌리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예가 되겠죠. 확인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다니는 줄, 물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일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에너지. 자, 그림은 사람이 줄을 위쪽으로 들어 올린 후 떨어뜨려서 말뚝을 박는다. 자, 줄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는 추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맞고, 추가 떨어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and 만약에 다른 답지를 만든다면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고 말해도 맞는 답지겠죠. 추가 말뚝을 박을 때 추의 운동 에너지는 말뚝에게로 전달돼 버리기 때문에 감소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요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는 조금 있다가 다른 파일로 올려드릴게요.